해주도록 합니다. 421조. 자, 건축법이라고 하는 법률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보통 7개 문항 출제되죠. 7개 문제 출제될 때 4문제 정도를 여러분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법. 그러니까 다른 법률보다 공부하는 게 좀 쉬울 수 있는 법이 바로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건축법은 필히 알아야 될 게 역시 용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용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니까. 자, 건축법은 전국에 있는 건축물, 그 전국에 있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또 대수선, 또 용도 변경, 자,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건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런 행위를 뭐 하려고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 건축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법이 적용이 되는 대상물이 뭐가 있느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 건축물에서 대상물에는 대지, 우리 쉽게 말하면 뭐예요? 땅. 자,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땅, 대지, 그리고 건축물, 건축 설비, 그리고 공작물, 여기에 대해서 건축법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올해 시험 문제는 공작물을 내놨죠. 시험에서 공작물. 이 공작물은 건축법의 일부만 준용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 몇 개만 공작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반대로 요 앞에 있는 세 가지는 건축법 전부 적용된다. 그러니까 건축법의 조문이 만약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 모두 적용하는 건 뭐다? 대지나 건축물이나 건축 설부는 전부 적용이 되고, 이 공작물이라고 할 때는 조금 몇 개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준용은 다른 거 없이 공작물은 축조라는 단어를 쓰죠. 축조할 때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 공작물은 축조할 때 뭐한다? 신고한다. 요 내용. 그 신고사항이 올해 출제됐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하고 나올 때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 행위란 뭐냐? 어떤 행위라느냐?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항상 세 가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그때 이걸 좀 구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건축이나 대수선이라는 행위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원칙은 허가를 받게 되고 예외는 신고하면 할 수 있다. 신고라는 게 나왔죠 지금. 원칙은 허가, 예외는 신고다. 그럼 우리가 허가는 공적이다 사적이다? 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계획 없이 관리 계획이 아닌 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행위가 뭐다? 허가 받아라. 근데 여기는 이제 경미할 때 뭐 한다?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건축과 대수선이고, 그럼 용도 변경이라는 행위는, 용도 변경 행위는 원칙은 역시 허가사항이고 예외는 신고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차피 세 개 모두 다 원칙은 뭐고 예외는 뭐다? 원칙은 허가, 예외는 신고. 그럼 이게 한꺼번에 쓰지 왜 1번, 2번으로 나눠 써놨느냐 이걸 이해하셔야지. 항상 건축과 대수선은 물리적 행위라고 그래요. 물리적 행위.
자, 물리적 행위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느냐? 공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사를.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행위고, 용도 변경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란 뜻이겠죠? 즉 서류상이야. 서류상으로. 서류상에서 바꾸는 거니까 굳이 건축 대수라고 따로 구분해서 보라 그 뜻이죠. 여러분들이 건축물 건축한다 그러면 뭐 해야 하게 목적이 달성돼요? 공사해야 되지. 근데 용도 변경은 공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실이 작년까지는 무슨 용도로 되어 있는지 몰라. 근데 학원이 들어오면서 뭘로 바뀌었어? 이종 건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제 건축물 대장에다 뭐만 바꾸면 돼? 이름만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 대수상은 다른 행위다 그 뜻이야. 앞으로 건축 대수서는 뭐 하는 행위? 공사하는 행위야. 공사를 해야 되는 행위. 용도 변경은 뭐해서? 서류상에서 바꾸는 거야. 서류상에서. 그래서 같은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건축과 대수는 항상 묶어져 있고 용도 변경은 떨어져 있다. 그 말은 구분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이거는 공사를 해야 되는 행위고 이는 공사를 안 해도 되는 행위야. 어디상에서? 서류상에서 바꾸는 행위. 그러니까 따로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원칙, 허가, 똑같이 예외는 뭐다? 신고지만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이유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 대수서는 법제 11조에가 법조문 11조에가 건축과 대수선 할 때는 허가 받아라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자, 신고사항은 제14조에가. 그런데 용도 변경은 허가 신고면서도 제19조에가 이렇게 별도로 따로 명시돼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다르니까 법조문에서도 따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축 대수선만 자 11조, 14조. 용도 변경은 별도로 19조에 가면 이렇게 하면 허가, 이렇게 하면 신고하라고 별도로 규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행위지만 똑같은 허가 신고지만 내용은 다르다.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되군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건축법 전면 적용지역. 건축법의 법조문에 전부 적용을 받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용도가 도시지역 지정됐다. 건축법 1조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한다? 모두 다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비도시지역에 비도시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비도시니까 어디를 말해요? 자, 관리, 농림, 자연에 대해서 무슨 구역 지정되거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거든. 그럼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4개의 용도가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건축법 무슨 지역이다? 전면 적용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 안에는 건축법 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모두 적용되는 곳이 어디다? 도시지역이야. 그러면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은 전부 적용해요 안 해요? 전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지. 그런데 자 여기 지역에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 그럼 이 부분에 한해서는 어떡하라? 전부 적용된다 그 뜻이지. 그러니까 비도시 중에서도 무슨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전부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도시는 전부, 나머지 도역은 전부가 아닌데 무슨 구역 지정된 곳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곳은 전부 적용지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행정구역이 읍이나 동일 때, 읍이나 동해지역일 때, 읍이나 동해지역도 건축법 전부 적용지역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전부 적용지역은 아니죠. 근데 여기 행정구역이 무슨 읍으로 표시되어 있더라.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전부 적용지역이 돼. 그러니까 자연은 전부 적용이 아닌데 행정구역이 뭐가 있거든? 읍이라고 지정됐거든. 그때 읍에 대해서는 전부 적용. 자, 농림지역은 전부 적용은 아닌데 여기가 행정구역이 동의로 표시되어 있다. 그럼 이 동에 대해서도 들어간다. 전부 적용지역이야. 늘 알아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건축고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게 기본적인 요거야. 그래서 자 적용 대상물 4가지로 봤고 적용 대상 행위는 항상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모두 다 저런 행위를 하려면 원칙은 뭐? 허가,
예외는 신고. 근데 건축 대수는 항상 묶어 다니고 용도 변경은 별도로 떨어져 있고, 이유는 건축 대수서는 공사를 해야 되는 행위고 용도 변경 공사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는 행위니까 별도로 구분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하면 용도지역 중에서 뭐로 지정되면 도시지역 지정돼 있거나, 도시지역은 아닌데 무슨 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 행정구역이 뭐면 동이나 읍이나 이렇게 나왔으면 전부 적용이 된다. 이때 이제 동이나 읍에 속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섬인 경우, 섬일 때는 인구가 500인 이상일 때 그때 전부 적용. 우리가 섬도 행정구역으로 뭐가 돼요? 읍이 되는 섬도 있고 동이 되는 섬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 섬에 대해서는 인구가 일단 얼마? 500명 이상이 됐을 때 그때 전부 적용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 오늘 배우는 순서 여기서부터 대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그리고 행위, 건축, 대수선, 용도변, 오늘 순서 배우는 내용이 이게 앞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순서 이렇게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넘겨보시면 거기 422쪽에 넘어가면 그 용어의 정의하고 나오나요? 그 용어의 정의 맨 처음에 뭐 나와요? 대지 나오잖아. 자, 그러면 대지부터 용어를 이제 배우는데, 자, 무엇을 대지라고 하느냐? 대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목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대지는 지목이 대인 거하고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부르는 용어는 전혀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 원칙하면 우리 거기 법률 이름이 있어. 공간정보 구축 요거 나와 있죠. 그래서 법률은 빼고 할 거니까 각 필지로 나눈 토지다 이렇게 돼 있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다.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표시하면 각 필지로 나눈다는데 필지의 의미를 알으셔야 되지. 필지. 필지가 뭐냐 하면 필지는 하나의 지번 등이, 하나의 지번 등이, 지번이니까 등이 뭐예요? 지번도 있고 지목도 있고 면적도 있고 많이 있겠지. 그런 지번 등이 붙어있는 토지의 등록 단위다 이렇게 말해.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 등이 붙어있는 토지의 무슨 단위다? 등록 단위라고 해요. 등록 단위. 자, 그러면 우리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별로 지번이 붙나요? 요즘은 지금 도로명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전부 지번이라는 말을 썼죠. 지번명. 자, 이 지번이라는 것은 하나의 리나, 하나의 뭐별로, 동별로 지번이 붙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런 지번이, 리나 동별의 지번이 붙어 있는 등록 단위를 바로 필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우리가 옛날 동을 하나 해봐요. 여기가 지금 무거동이요. 무거동. 그럼 무거동에가 만약에요 500개 필지가 있었다. 무거동이라는 동 안에가 500개 필지가 있었다. 그러면 지번도 몇 개가 필요하다? 번호 몇 개 필요하다? 500개 필요하다 그 말이지. 필지 하나당 뭐가? 지번 하나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무거동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땅에 선이 그어졌어. 그리고 여기다 번호 이렇게 하나 붙였어. 그럼 이게 뭐다? 이게 필지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 선이 뭐예요? 이 선. 경계잖아, 경계. 여러분 지적부에 보잖아, 지적. 지적에서 경계, 선이 그어지고 그 선 안에 들어있는 땅에다가 번호 하나 붙이면 이걸 뭐라고 해? 필지 그러는 거야, 이 필지. 그럼 이 필지라고 하는 땅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 하나 건축했다. 그럼 뭐가 돼? 하나의 대지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해가 되셨어? 그러니까 땅덩어리에 선이 그어지고 즉 경계가 설정되고 거기다 뭐 하나 붙이면 번호 하나 붙이면 그게 하나의 뭐다? 필지란 이야기야. 거기다 건축물 건축하면 하나의 뭐다? 대지다 이렇게 보지.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되고 있는 필지를 즉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뭐로 본다?
대지로 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공간정보법에서 필지라고 하는 것을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불러? 대지로 본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필지는 하나의 뭐다? 대지로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우리 토지 등록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토지의 등록은 어디다 등록해요? 아니지. 등기부하고 지적공부가 있을 때 항상 어디에다? 지적공부에다 등록을 해야 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등록은 하지. 등록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게 소유권이 누구 건지 이거 보려면 뭘 봐야 돼? 등기부 봐야지.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일단 어디에 등록이 돼?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무슨 권? 등기부에 가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지적공부에서 이름 올라갔다고 소유권자다 아니다? 아니잖아. 어디에 있어야 돼? 등기부에 있어야 되잖아. 그럴 때 그 등록단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무조건 단위가 뭐야? 하나의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지. 그럼 필지가 되는 조건이 뭐 붙어 있어야 돼? 지번이 등이 이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땅에다가 선 긋고 번호 하나 붙이면 그게 하나의 뭐다? 필지야. 그럼 그 필지에다가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의 뭐로 본다? 대지로 본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한 필지는 하나의 뭐다? 대지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뜻나셨죠 이게? 그런데 이제 예외가 둘 이상의 필지나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다는 예외야. 한 필지는 하나의 대지인데 몇 이상이? 둘 이상의 필지가 뭐가 돼? 하나의 대지. 또 하나 이상 필지의 어디? 일부분도 뭐가 된다? 대지가 돼. 그럼 요 1번은 어떤 경우냐? 필지의 면적이 좀 작은 거잖아. 작은 거는 여러 개가 합해져서 하나가 돼. 요건 반대로 하나의 필지가 넓어. 넓은데 그 일부만도 하나의 대지. 자 보시면 여기에 지번이 2가 붙었어. 그럼 하나의 필지죠. 자 지번 3이 붙었으면 하나의 필지. 자 지번 4라고 붙으니까 하나의 필지죠. 그럼 이때 필지는 지목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면적도 다 다르죠. 지목하고 우리가 면적은 다 달라. 수치만 붙으면 크기 상관없이 뭐로 보고? 필지로 봐. 자 여기다 10이라고 지번 붙이면 이것도 뭐야? 필지. 이렇게 지번 15라고 붙이면 이것도 필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다 필지에다 하나의 건물을 지으면 하나의 대지로 보는데 우리가 요 세 개 2, 3, 10, 15라는 지번에 건축물을 건축을 했더니 이렇게 걸쳐져서 건축이 됐어. 걸쳐지면 걸쳐져 있는 필지는 전부 합해서 하나의 뭐다? 대지다. 몇 개가? 4개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한 필지에다 하나의 건물을 지으면 그게 하나의 대지인데 필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다 뭐를 건축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여러 개 필지에 걸쳐져 있게 되면 그 걸쳐져 있는 필지를 모두 합해서 뭐로 봐?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둘 이상을 하나로 보는 경우. 자, 한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인데 10만 제곱미터야. 10만 제곱미터. 근데 여기에다 한 2,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에다 이렇게 건축물 하나 건축한다 이렇게 해놨어. 근데 요 조그마한 거 하나 건물 건치는 것 때문에 요 10만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건 또 이게 타당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일부만도 뭐로 볼 수도 있다? 하나의 대지 이 뜻이야. 그러니까 넓은 거는 일부분도 뭐로 봐? 대지로 봐. 근데 작은 거는 여러 개를 합해서 하나의 뭐로? 대지로 볼 수도 있다. 뜻하셨지? 그러니까 오늘 자 배울 거는 요게 필지라는 개요를 알으면 돼. 필지는 하나의 뭐가? 지번이 붙어 있는 토지 등록 단위인데 건축법에서는 그 필지라는 걸 하나의 뭐로 본다? 대지로 본다더라. 그러니까 필지라고 하는 곳에다 뭐 건축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의 대지로 본다. 지목 따져 안 따져? 지목 안 따져. 그리고 그게 원칙인데
둘 이상의 필지가 뭐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상 필지의 어디만도 일부분도 하나의 대지가 된다. 이게 바로 대지의 기본 원리예요. 그럼 건축물은 뭐냐?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첫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건축물의 개요예요. 자, 문장 그대로 토지에 정착됐다는 말이 뭐예요? 붙어 있어. 마음대로 들고 오는데 뜯고 하지를 못하, 그 말이지. 그때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 공작물이 뭔지. 공작물은 인위적이어야 돼. 인위적으로 축조된 시설물, 그걸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인위적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든 시설물은 무조건 다 뭐라고 불러? 공작물이라고 불러. 그런 공작물 중에서 뭐가 있거든? 지붕과 기둥이나 또는 벽이 있으면 그걸 건축물이란다. 그럼 한번 이론으로 다시 해볼까요? 자,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거기에 기둥이 있다. 그럼 이때부터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는 이야기야. 자, 그 뒤에 벽이 있다. 당연히 뭐다? 건축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어도 건축물, 벽이 있어도 건축물. 그러면 지붕이 있고 벽이 있다. 그리고 뭐가 더 있어도 당연히 뭐다?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최소는 뭐하고 뭐가? 지붕, 기둥, 지붕,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그러면 기둥하고 벽이 있다 하더라.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럴 때가 그냥 단순한 이거 뭘로 본다? 공작물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 건축물이지 공작물인데 무슨 차이다? 그러죠. 이거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를 말해.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이 만들었을 때 지붕이 있으면 뭘로 보고? 건축물로 보고, 지붕 없으면 공작물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지붕 뒤에 왜 꼭 기둥이나 벽이 나와요? 왜 지붕 뒤에 꼭 기둥이나 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자, 지붕 혼자 떠 있어, 못 떠 있어? 그럼 뭐 못 떠 있으니까 그거 받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둥으로 받치든가 아니면 뭘로? 벽으로 받치면 뭐다? 건축물이다, 그 말이잖아. 아셨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저게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일단 누가 만들어야 돼? 사람이 만들어야 돼. 그럼 사람이 만들어 놓고 지붕이 있으면 뭐다? 건축물. 지붕 없으면 공작물이야. 근데 지붕 하니까 맨날 이런 멋있는 지붕 이러면 안 돼. 그냥 우리 지붕이라는 게 뭐야? 우리 이런 일반 건물은 위에가 뭐야? 그냥 판판하잖아. 평평한 그것도 뭐다? 지붕이야. 그것도 지붕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이 건축법은 조선시대지. 조선시대 만든 거는 뭐야? 전부 한옥이잖아.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한옥이 아니라 뭐예요? 콘크리트 건물이잖아.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바닥을 뭘로 본다? 지붕으로 본다는 이야기야. 쉽게 하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이게 만들면 그게 지붕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건축물로 보고. 자,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서 그런 경우잖아. 옛날에 시골에는 화장실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었잖아. 근데 밖에 앉아서 보니까 하늘이 보이면 뭐야? 공작물이고. 자, 하늘이 안 보이면 건축물이다 그러면 되지. 그럼 우리가 또 시골에 가면 동네 어귀에 가면 큰 나무 있잖아. 거기에 정자 만들잖아, 정자. 그럼 정자 만들 때 지붕 만들었으면 건축물, 지붕 없으면 공작물.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그러니까 건축물의 기본적 문제가 이거야. 요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용어 배울 때 여러분이 쉽게 구분하는 거지. 자, 그럼 건축물은 토지에 딱 붙어 있어. 쉽게 마음대로 이동이 어려웠게 만들어 놓은 뭐가 있어? 공작물. 사람이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지붕 붙어 있으면,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지붕 없으면 공작물. 근데 지붕이 유지되려면 뭐 아니면 뭐로?
기둥 아니면 벽으로 받쳐지면 된다 그 말이잖아. 그걸 바로 건축물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는 그 일에 딸린 시설물이 있다 이렇게 말해. 1번에 딸려 있는 시설물. 자, 뭐냐면 자, 예로 대문, 담장, 굴뚝 등 이런 것을 건축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문제는 대문이나 담장이나 굴뚝이 독자적으로 지 혼자 있으면 건축물이다 공작물이다? 공작물이잖아. 지붕 없으니까. 근데 1번에 지붕이 있는 건축물하고 같이 있으면 그것도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 그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도 나온 적 있지. 하나의 대지에는 하나의 건축물만 존재한다. 하나의 대지에는 하나의 건축물만 존재한다. 틀렸지. 자, 봐봐. 여기 대지야. 자, 이게 건축물 하나 주택이라고 했어. 주택이니까 이거 뭐예요? 건축물. 자, 대문 만들었어. 이것도 뭐야? 건축물. 담장 쳤어. 이것도 건축물. 여기다 굴뚝 하나 세웠어. 건축물. 그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몇 개야? 여러 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서 응용한 게 그 부분이에요. 항상 1번에 딸리시는 1번에 지붕이 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어. 그러면 거기에 요렇게 독자적으로 대문 만들면 공작물이야. 담장 만들어도 공작물이야. 굴뚝 만들어도 공작물인데 1번의 건축물하고 같이 있으면 뭘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의 대지에는 여러 개 건물이 있다지. 여러 개 건물. 그때 여러 개 건물 중에서 주된 건물은 하나야. 주된 건물은. 그러면 나머지 굴뚝, 담장, 대문은 전부 뭐라고 그래? 부속 건축물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건물에는 주된 거, 부속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주된 목적으로 만든 건물은 몇 개? 한 개. 뭐 두 개가 없어. 주된 거는. 주된 건 한 개. 나머지 부수적으로 쓰려고 만든 건 여러 개잖아. 그러니까 여러 개니까 부속 건축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 2번 주의할 거. 1번도 건축물이고 2번 원래 대문, 담장, 굴뚝은 건축물이다, 공작물이다? 원래는 공작물이다. 근데 몇 번하고? 1번. 즉 1번 뭐 있는? 지붕 있는 건물하고 같이 있게 되면 뭘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 세 번째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것도 그것도 건축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뭐 나와 있어요? 지하나 고가에? 책에 둘째 줄에 지하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거 나와 있잖아. 이런 것이 지하에 있거나 지상에 고가에 있어도 뭘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건축물의 이 세 가지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정확한 이해를 해 두셔야 돼. 자, 다시 한번. 토지에 붙어 있는 사람이 만든 시설물이 있더라. 사람이 만든 시설물인데 뭐가 있으면?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겠다. 그러면 지붕이 있으려면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가 받쳐져야 돼? 기둥 아니면 벽으로 받쳐져 있다더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대문이나 담장이나 굴뚝은 원래는 공작물인데 몇 번하고? 1번. 즉 1번에 뭐 있는? 지붕 있는 건물하고 같이 있게 되면 그것도 건축물로 본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는 여러 개의 건축물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때 주된 건물은 몇 개? 한 개. 나머지는 모두 부속 건축물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꼭 땅에만 정착된 게 아니라 어디에도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 고가에도 있을 수도 있다더라. 이것을 바로 건축물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건축물의 개요였고, 자, 건축 설비는 따로 배우실 건 없어. 자, 우리 건물 안에 있는 설비. 자, 여기 뭐예요? 전기, 뭐 전화, 수도, 가스 전부 뭐야? 건축 설비. 그러니까 시험하고 상관없어. 그냥 이름만 하시면 돼. 공작물은 오늘은 안 배우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건 나중에 볼 거고. 그럼 이제 대상 행위 중에 이제 뭐부터 배워? 건축 배운다. 그래서 건축이 뭔지부터 배워야 되겠죠. 자, 건축이라고 할 때는 항상 신축,
증축, 개축, 그리고 재축, 그리고 이전, 이 5가지 행위를 건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5가지 행위는 항상 순서 그대로 읽으셔야 돼. 순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일단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뭐를 의미한다? 신축을 의미한다. 그럼 이제 신축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까지? 이전까지 다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자, 만약에 이제 증축한다 문제가 나왔어. 그럼 증축이면 앞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뒤로만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증축 써놓으면 신축은 안 되고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한다. 그럼 개축이라는 문장 나왔다. 그럼 어디까지는 안 돼? 신축, 증축 안 된다. 그 뒤로는 한다. 재축하면 이전까지, 이전하면 오로지 이전만 하라 이렇게 되겠지. 요 순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건축에 대해서는 요 5가지 행위를 지금부터 간다. 여러분 책에는 지금 없어. 이게 빠져 있어. 그래서 원래 이제 기본서 나올 때 나오는 내용인데 기본은 오늘 알고 가셔야 되니까 요 신축이라는 요 행위 3가지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 이 신축을 알면 개축, 재축 자동으로 해결이 돼.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 자, 3가지로 정리해 보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다 새로 건축물을 축조한다. 이게 바로 신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다가 새로 뭐 하면 건물 지으면 그게 뭐다? 신축이다. 뭐 기본적인 당연한 문제지. 그 다음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다가 주된 건축물을 축조한다. 이것도 신축으로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요게 주된 거라고 그랬죠? 요거는 전부 부속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대지가 있을 때 담장만 먼저 쳐놨다. 그럼 담장만 쳐놓으면 건축물이에요? 공작물이에요? 그때는 공작물 상태야. 그런데 6개월 후에 담장 쳐놓고 6개월 후에 여기다 주택을 지었다. 그럼 그것도 뭐다? 신축. 그때는 요게 뭐가 돼? 부속이 되고 요건 주가 된다.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만 있는 땅에다가 뭐가? 주된 건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땅 매입했을 때 당장 안 지어도 담장은 쳐놓을 거 아니야. 왜 담장 쳐놔요? 남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길래 담장을 쳐놓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거기다 주택을 지었다. 그럼 뭐다? 신축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우리 신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게 기존에 건축물이 있다. 그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철거나 멸실이 됐다. 철거나 멸실이 돼서 그 대지 안에다 종전의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하게 되면 이것도 신축이라 한다. 자, 철거하고 멸실은 우선 어떻게 구분하느냐? 철거는 우리가 인위적이죠. 내가 인위적으로 부시는 거를 바로 철거. 천재지변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 뭐라 그래? 멸실. 자,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다. 멸실.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 멸실. 홍수가 나서 집이 또 내려갔다. 멸실. 그래. 그러니까 인위적 천재지변. 그러니까 인위적이든 천재지변이든 기존 건물을 철거시켜나가 멸실시켜 놓고 그 대지 안에서 종전의 규모를 뭐 했다? 초과했다 그랬죠. 항상 규모 그러면 규모 뭐라고 그랬죠? 면적이 늘어났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수치를 해볼게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 85제곱미터였다. 근데 철거나 멸실이 되고 그 대지 안에다 86제곱미터로 축조가 됐다.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축 그러겠죠? 그러니까 문장은 똑같아. 80원하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나 멸실이 된 상태에서 그 대지 안에서 80억 얼마로
86으로 늘어나서 초과됐죠. 그렇게 축조하면 뭐라고 그래? 신축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85짜리가 85제곱미터였거나 아니면 80제곱미터로 축조가 된다면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 거냐 그 문제겠죠. 이런 경우는 개축이라고 부르든가 재축이라고 부르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철거돼서 85를 철거하고 85나 80으로 축조됐다. 그러면 그거는 개축으로 본다는 이야기야. 철거된 경우는 뭐로? 개축. 앞에가 멸실된 경우였다. 이렇게 나오면 재축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개축과 재축이 새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서? 신축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이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신축하면 건물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무슨 건축물? 기존 건축물. 그게 인위적인 철거나 천재지변으로 멸실이 됐을 때 규모가 초과된 것은 신축인데 요건 지금 뭐예요? 우리 수치로 하면 같거나 작은 거죠? 같거나 작어. 같거나 작은 거는 철거됐으면 개축, 멸실됐으면 재축이라 한다고 그랬어. 그럼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요걸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에서 이렇게 나와. 종전과 동일하다. 그럼 요거죠 지금? 그럼 규모 범위 그 말은 뭐야? 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초과되면 신축, 같거나 작아지면 뭐다? 개축, 재축. 근데 같거나 작아지는 개념이 종전과 동일한 규모다는 말이 나와. 요렇게 나오면 같거나 작아졌다면 철거됐을 때는 뭐로 보고 개축, 멸실됐을 때는 재축으로 본다. 구분하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 신축이 구분이 돼야 요 개축과 재축이 해결이 돼. 그러니까 이미 자 철거 멸실해 놓고 초과됐으면 뭐로 보고 신축. 같거나 작다 그걸 뭐라 그래? 종전과 동일한 규모 안에서 다시 철거됐으면 개축, 멸실됐으면 재축이라 한다. 구분하시겠죠 이게? 그래서 요 세 번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나머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증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증축은 두 가지로 해결하죠. 기존 건축물. 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그 대지 안에서 면적, 뭐 층수 또는 높이 요게 증가됐을 때 요걸 증축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이 있을 때 항상 어디 안에서? 중요한 건 그 대지 안에서 무슨 면적이라든가 층수나 높이가 뭐했다? 증가됐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게 대지인데 요런 건물이 하나 있었다. 그때 이 건물에 이렇게 붙여서 요게 축조가 됐건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서 축조가 됐던 요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증축이라 한다.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기존 건물에 붙었던 떨어져 있건 무조건 어디 안에서만? 대지 안에서 뭐가 늘어났다. 면적 늘어났죠 지금? 이걸 뭐라고 한다? 증축. 그 다음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 3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때 요 바닥 면적이 100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하자. 그럼 바닥 면적 전부 합하면 그걸 무슨 면적이라 한다? 연면적 300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옥상 위에다가 80제곱미터짜리 하나 축조했다. 뭐 층수가 몇 층? 4층. 연면적은 380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뭐다? 증축.
어디 안에서? 대지 안에서 위로 올라갔어. 위로. 그러니까 대지만 벗어나지 않고 위로 갔던 뭐 그 안에가 있었던 모두 다 증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높이하고 면적까지가 동시에 늘어났죠. 이런 것도 증축이란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지 안에서 면적 늘어났다, 층수 늘어났다, 또는 높이가 늘어났다. 그럼 전부 다 증축이다. 이렇게 보죠. 자, 두 번째는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부속 건축물이 축조됐다. 이것도 증축이란다. 자, 예로 든다면 담장 축조가 되는 거죠. 담장 축조는 면적이나 높이나 이런 건 늘어난 건 아니죠. 그러나 부속 건물이 들어왔다는 거. 자, 요게 주된 건물이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를 담장을 만들었다. 그럼 요건 주된 건물, 이건 무슨 건물? 부속 건물. 주된 건물이 있는데 뭐 들어왔다? 부속 건물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증축으로 본다. 그러면 요거의 순서가 바뀐 걸 잘 보셔야 돼. 요건 주된 것, 여기 부속이죠. 저쪽에 신축의 2번이 뭐예요? 부속 먼저 나왔고 주된 것이 나중에 나온 뭐였어? 신축. 근데 이게 주된 것이 먼저 나왔고 부속 건물이 나온 뭐다? 증축이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많이 혼동하는 게 저 단어예요. 자, 다시 한번 부속 건물이 먼저 있고 주된 건물이 들어오면 뭐다? 신축. 주된 게 있는 상태에서 부속 건물 들어오면 뭐다? 증축. 뜻하셨지? 그러니까 애운다는 생각하지 말고 딱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비교하라는 이야기. 뭐가 먼저 나올 거냐? 자, 이제 개축하고 재축은 이미 다 설명됐죠, 저쪽에서. 자, 이제 5번 이전.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하고,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긴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 안 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겨 놓는다. 그걸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요 구조부가 뭐냐? 올해 시험 문제죠? 올해 시험 문제야. 주요 구조부 아닌 거 찾아내라고 나왔지. 자,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그리고 바닥과 주 계단. 요걸 주요 구조부라고 그러죠. 올해 시험에서 이거 아닌 거 찾아라. 올해까지 해서 4번째 나왔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이 건축법 용어 자체가 정확한 표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해체를 안 하고, 자, 그러면 내력벽인데, 벽 중에 내력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력? 내력은 힘을 받는 걸 말해. 힘을 받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이 공사를 할 때 마음대로 벽을 트고 막고 하는 것은 무슨 벽? 그건 칸막이 벽이라고 그래. 근데 절대 손댈 수 없는 벽, 무슨 벽? 내력벽. 위층하고 아래층을 힘을 받기 위해서 만든 벽, 그런 중요벽이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기둥과 보. 그래서 기둥은 안 돼. 보는 뭐예요? 현대식 건물에는 보가 없죠. 옛날에 우리 목조 건물은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이게 으그러지 말라고 가로로 이렇게 지지를 해 놓은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보라고 그래. 혹시 대들보 들어보셨지? 그 대들보도 그런 거잖아. 무조건 기둥 사이에 가로로 걸쳐진 걸 뭐라고 그래? 보.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의 틀. 근데 요즘 현대식은 지붕 틀 없죠? 전부 한옥 같은 데만 있으니까. 그리고 바닥. 바닥이 중요하죠? 그리고 계단이 있을 때 주계단.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주요구조부. 그거 해체를 안 해야 돼. 그리고 어디 안에서?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 바꾼다. 그랬을 때 이것을 뭐라고? 이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돼. 신축하면 신축은 그대로 몇 가지? 3가지를 말해.
근데 이 증축에서부터 이전까지는 동일한 점이 있어. 동일한 점이. 여기에 뭐가 맞아야 이 용어가 되는 게, 일단 무슨 건축물이 있어야 된다? 기존 건축물이 있어야만 되는 행위야. 그리고 기존 건축물은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럼 이제 그 대지 여기까지 맞췄어. 기존 건축물인 대지 안에서 면적이나 높이나 층수가 늘어났다. 그럼 뭐야? 증축. 자, 종전과 같으면 뭐다? 개축, 재축. 그 이놈에다 맞추는 거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면적 높이가 늘어났다. 증축. 종전과 규모가 같다. 개축이나 재축. 자, 여기서 이제 대지 안에서 뭐 해체 안 하고,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하고,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위치만 바꿔놓는다. 뭐라고 그래? 이전. 그렇게 정리하시라는 얘기야. 외워서 문제 풀려가지 마시고, 써져 있더라도 시험장관 분명히 용어가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서 찾아주셔야 돼. 그럼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구분해드리면, 자, 기존 건축물이 있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전부 철거라는 게 있고, 일부 철거라는 게 있어. 요걸 좀 구분해 두셔야 돼. 철거에는 전부 철거가 있고, 일부 철거가 있다고 그래. 여기서 일부 철거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여기를 말해. 내력뼈, 기둥, 보, 지붕, 틀. 요 네 가지. 네 가지를 저기 말한, 자, 간단한 첫자, 내력뼈, 기둥, 보, 지붕, 틀 중에서 셋 이상이 포함된 철거, 그걸 무슨 철거? 일부 철거 그래. 전부 철거는 뭐예요? 다 없어져.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 그래서 전부 철거하고 일부 철거에서 뭐를 구분하라고 나오냐면, 자, 전부 철거해놓고, 전부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 내에서 축조한다.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고, 종전의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종전과 동일한 규모 내에서 축조되면 뭔가요? 재축이죠? 초과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전부 철거해 놓고 초과됐다고 나왔어. 이건 뭐죠? 신축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철거해 놓고 종전과 동일하게 나오면 개축. 근데 초과됐으면 신축 됐어. 그럼 일부 철거해 놓고 똑같아. 1번 종전과 동일하게 동일한 규모 내에서 축조됐으면 당연히 개축이죠. 근데 이번은 초과됐다고 나왔어. 이때는 뭐로 보느냐? 증축으로 본다. 요 차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철거인데 전부가 철거되고 초과되면 뭔데? 신축인데 일부가 초과됐어. 일부가 철거하고 일부 초과는 뭐로 본다? 증축이란 얘기야. 일부니까 이거잖아. 요런 것이,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요런 건물이 하나 있었어. 요게 기둥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요 기둥 철거한다고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기둥 철거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그래. 초과하려고 그래. 그럼 대지 밖으로 나와야 못 나와? 대지 밖으로 못 나오지. 그러면 요 지붕 끝에까지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지. 저거 철거하면 지붕 어떻게 돼?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와도 어디까지? 지붕 끝에까지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됐죠 지금? 늘어났잖아. 이게 뭐야? 증축이지.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일부가 초과된 것은 뜯어내고 조금 늘리는 거잖아. 늘리는 거니까 뭐다? 증축. 그 다음에 전부 없어지고 초과된 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니까 뭐고? 신축. 자, 철거 문제만 요거 구분하시면 돼. 철거는 두 가지예요. 그냥 전부 일부 이런 단어 없으면 초과되면 무조건 신축, 초과되지 않으면 개축 그러면 돼. 근데 앞에가 뭐 붙어서? 일부 요거 붙을 때만.
일부 철거되고 초과됐다 그러면 신축이 아니라 뭐다? 증축이다. 요거 하나. 세 번째,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주요 구조부를 해체 안 하고 A 필지에서 B 필지로 옮기는 행위를 했다. 이걸 이전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 문제죠. 이전이 아니다 그러지. 왜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에도 답이 나와야죠. A 필지하고 B 필지는 대지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지. 아까 분명히 어디 안에서 동일한 대지 안에서 옮겨져라 그랬죠.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 A 필지하고 A 필지 그래서 맞겠지. A에서 B 필지 그 말은 여기가 다른 대지로 이 뜻이 되는 거지. 다른 대지로 옮겨갔다. 그럼 다른 대지로 옮겨갔을 때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신축이라고도 하고 증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어느 때가 신축이고 증축이라는 것은 이 다른 대지가 어떤 조건으로 돼 있느냐 그 말이지. 옮겨가는 쪽이 어떤 조건이냐. 아무것도 없는 빈 대지였어. 그럼 뭐야?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빈 대지로 가면 신축이란 이야기고, 지금 다른 대지로 가는데 거기에가 기존의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야? 증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축이 되는 거, 증축이 되는 이유는 다른 대지의 조건이 뭐야? 아무것도 없는 쪽이었다면 신축이 되는 거고, 기존의 건물이 있었다면 증축이 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전 문제 나올 때는 꼭 이걸 구분하셔야 돼. 시험에서 이전이 되려면 반드시 A에서 어디로 가야 돼? A, 같은 대지로. 다른 대지로 가면 이렇게 신축과 뭐가 돼? 증축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오늘 여러분 배웠던 요 건축의 5가지 용어예요. 5가지 용어는 오늘로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공부할 때 요렇게는 좀 알아야 여러분이 신축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뭐 대수선, 이건 오늘 안 배우셔도 돼. 대수선은. 그리고 그 밑에가 도로가 나와 있고, 이 도로는 저 뒤쪽에 가면 다시 설명할 거예요. 다음 오른쪽 지하층이 나와 있어. 지하층. 지하층은 건축물의 뭐가? 바닥이라는 말.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 아래에 있다?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말한다. 그때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 여기서 당의 층 높이를 층고 이렇게 불러. 층고. 층고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지하층은 모르는 거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법률적으로 쓰는 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차이가 뭐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건물이 하나 있다고 예를 들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바닥이고 여기도 지금 바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를 기준하느냐? 여기가 만약 지표면이다 이렇게 나왔어. 이 지표니까 지금 땅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뭐로 보느냐? 이게 무슨 층이 되죠? 지하층이 된다 그 문제야. 뭐냐면 지금 건물에 있는 바닥이 어디 아래에 있어? 지표면 아래에 있다 그 말이잖아. 항상 뭐가? 바닥이라는 게, 건물의 바닥이 어디 아래?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 그럼 요 바닥은 지표면 위에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지상층. 이렇게 구분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하인지 지상인지는 어디가? 바닥이 어디? 지표면 아래냐? 지표면 위에 있느냐?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 지표면 위에 있으면 지상층. 그때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배우셨지? 그러면 지상층 거기에 몇 층이야? 이게 1층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럴 때 지하층의 조건은 이 바닥에서 요 지표면까지, 이게 지금 바닥인데 지표면까지의 층고가 얼마다? 2분의 1 이상이다 그 말이지.
요 밑에서 여기까지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돼. 그럼 만약에 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층고가 3m 이렇게 나왔어. 그 3m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1.5 이상 그 말이지. 1.5 이상. 자, 그럼 반대로 지표면 기준에서 얼마만 내려가도 반만 내려와도 지하층이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요. 법률로는 바닥에서 어디까지가? 지표면까지가 층고의 얼마다? 2분의 1 이상이야. 근데 우리 상식으로 지표면에서 층고의 얼마만 내려가도 반만 내려와도 지하층이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층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반지하 그러잖아. 반이 뭐야? 2분의 1이 반이야. 그러니까 지표면 기준에서 얼마 내려오면 반만 내려오면 뭐야? 지하층. 다 내려가도 무슨 층? 그렇지. 근데 왜 다 안 내려가고 반만 내려가게 만들어? 여기가 만약 다 잠기면 지하 밑으로 다 잠기면 뭐 문제 생겨? 햇볕 안 들어오잖아. 바람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최소 얼마? 반만 내려가게 해서 여기를 통해서 뭐 들어오게?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통하게 하려고 얼마만? 반만 내려가도 뭘로 봐라? 지하층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항상 지하층을 무슨 지하 그래? 반지하. 반지하 뜻이 얼마 내려가면 돼? 2분의 1만 내려가면 돼. 그 뜻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공부할 때 법률적으로는 바닥에서 어디까지가? 지표면까지가 층고의 얼마다? 2분의 1 이상이야.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말할 때는 지표면에서 볼 때 그 층고의 얼마만 내려가도 반만 내려가도 뭘로 본다? 지하층 본다. 이런 뜻이야. 시험장 하면 이것만 물어봐. 층고 2분의 1이다 하는 거.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바닥에서 지표면이야.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층고 얼마다? 2분의 1 이상이다. 자, 이제 7번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7번. 고층 하면 층이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야. 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중 하나면은 뭐다? 고층이야. 층으로 30층 이상이든가 아니면 높이로 120m 이상 되든가. 그럼 초고층은 층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뭐다? 초고층. 그럼 고층이든 초고층이든 층하고 메타 사이에 얼마 기준이에요? 4m라는 숫자 있죠? 건축법은 특별한 설명 없으면 한 층의 높이를 얼마로? 4m로 본다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두 개 다 외우려고 하지 말시라는 얘기야. 층을 외우든 뭐 숫자 외우든 하나만 기억해. 30층 고층, 50층 초고층. 그럼 30층 곱하기 4 하면 몇 메타? 120m. 50층 곱하기 4 하면 200m.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 그리고 그 밑에 준 초고층이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것 그랬네. 그럼 층수로 한 40층 예를 들어봐. 40층에 무슨 건축물이요? 고층이죠. 30층 이상이니까 고층이잖아. 근데 50층은 안 되잖아. 그럴 때 준 초고층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고층하고 초고층하고 중간 정도 됐을 때 그걸 뭐라 그래? 준 초고층이라 그래. 그 다음 10번 다중이용 건축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고 그래서 너는 와 너는 오지 마가 아니야. 아무 사람이나 갈 수 있는 걸 말해. 그게 바로 1번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기업 무슨 시설? 무나미 집회시설. 무나미 집회시설이 뭐야? 공연장, 집회장 같은 걸 말하잖아. 그 다음에 종교시설, 교회, 성당. 그 다음에 판매시설은 백화점 연상하면 가장 쉽겠네. 백화점. 그럼 백화점은 누구나 갈 수 있죠? 누구나 갈 수 있죠? 그게 불특정 다수야. 그 다음에 여객용 시설이니까 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숙박해, 관광 숙박, 대형 관광 호텔 그런 것들이야.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중이용 그 말은 다중이용은 자 누가 다녀? 불특정 다수가 다닐 수 있는데 규모가 얼마 돼야 돼?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돼야 돼. 오늘은 시설 못 외워. 그러니까 규모만 생각하시면 돼. 불특정 다수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바닥면적 합계 얼마? 5천 이상. 아니면 동그라미 2번 층수로 몇 층? 16층 이상일 때.
그런 시설을 무슨 시설? 다중 이용 시설이란다. 그까지만 끊으시면 돼. 그래서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건축물의 건축 부분으로 들어갈게요.